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자, 심층 기사와 칼럼을 통해서 국제사회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 이제 작년 연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네. 와중에 또 변이가 영국, 브라질, 남아공 여기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백신 맞습니다. 공급의 나라들마다 좀 차질이 좀 빚어지는 등 지금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요. 이 백신 관련 얘기를 네.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네네. 지금 지난주에 유럽에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까지 유럽연합에 코로나 백신 8천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네.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중에서 3,100만 회분밖에 공급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어. 벨기에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러자 유럽연합 측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유럽연합 밖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그렇죠. 못 보내겠다라고 이제 보복을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좀 거세졌고요. 그러다가 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면서 유럽연합 관계자가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을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양측의 사이가 나빠졌고 여론도 네. 나빠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백신 민족주의다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 나왔고요. 예. 그러면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유럽연합은 영국에 그 백신 수출 안 하겠다고 말한 거 취소한다라고 밝혔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1분기에 좀 더 양을 늘려서 4천만 회분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양측이 음. 약간씩 한 물러났습니다. 발씩 물러난 상황이 되죠. 뭐 실제적으로 네네. 그 필요하니까요, 서로. 근데 그렇죠. 예, 백신이 출시되기 전부터 사실은 약간은 우려됐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네.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에 세계 정상들이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연대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백신이 개발되면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백신 나오니까 내 거 먼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네요. 연대가 깨졌고 미국 CNN 방송은 이번에 유럽연합과 영국의 싸움에 대해서 이 추악한 백신 민족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음. 말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한 나라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많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음. 같고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유럽연합이 갑작스럽고 민망한 유턴을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음. 그런데 유럽연합이 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 네. 얘기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충수를 둔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가 백신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회원국들에 공급을 하면서 이제 백신 보급 물론이고 접종까지 진행하는데 네.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진행 과정이 너무나 느리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어. 측에서도 빨리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백신이 뭐 원래대로 못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발톱을 드러내다가 할까 이제 좀 굉장히 급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도 백신 물량 공급이 부족해서 백신 접종 중단한 지역도 있고요. 연기한 음. 지역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또 어떤 기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참 그렇죠. 예민해지는 상황이고 올 한 해 이런 네. 문제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예상도 되기도 네. 하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더 빨리 이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네.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또 국가 간에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과 네. 개도국 사이에서의 불평등. 이것도 문제가 되지 이건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데요. 뭐 소위 말해서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구 대비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인구 네. 대비 5배가 넘는 접종 물량 확보한 상황이고요. 영국은 3배, 뉴질랜드 2.5배, 호주 2.3배, 미국과 유럽연합이 2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9개 최빈국 가운데 아프리카의 기니만이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예. 기니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단 55명만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그거를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 포함해서 고위 정보 관계자 이런 사람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42개 나라, 중진국 중에서는 12개 나라, 최빈국 중에서는 1개 나라가 백신 접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과 이 최빈국 사이의 그 간극은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 접종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이제는 차이가 생기겠네요. 국가별의 문제를 네. 넘어서서.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은 백신 여권의 명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백신 여권의 명함. 네, 네.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으면 이게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 일단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백신을 맞았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건데요. 네. 이 백신 여권이 있으면 다른 나라 갈 때 좀 입국 절차가 간소해지거나 그냥 그렇겠죠. 통과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콘서트장이라든지 운동 경기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절에 아.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그게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이 중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일단 1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셰이셸 같은 곳은요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한해서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당겨지는 지름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 말 그대로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분리하는 분열적인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신 접종이 나라마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다 맞았고 어떤 나라는 못 맞았고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지역은 맞았고 안 맞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러면은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건장관은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뭐 관광 산업이 발전한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행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빨리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네, 바이든 말씀하세요. 대통령도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할지를 검토를 해라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사별로 백신 예방률이 66%, 많게는 95% 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백신은 코로나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그 어떤 백신도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전염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뭐 남아공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면역이 생겨서 나은 사람도 변이 바이러스는 다시 걸리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여권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뉴욕 대학의 의과대학의 아서 카슬란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네. 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들에게는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거나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 신생아도 있고 암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의료 인력들은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사실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맞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겠네요. 끝으로 여권 도입을 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 고려해야 될 부분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근데 이제 이거 백신 여권에가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이고요. 네. 또 어떤 국민을 완전히 뭐 입국을 금지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권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네. 뭐 여행 산업
뭐 아니면 항공사 이런 데서는 그렇겠네요.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승객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 백신 여건이 있어야지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백신 여건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쳐다볼 필요도 있고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여러 계층,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잘 고려를 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문제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